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실제로 파이널 컷 프로 안에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할 수 있는 것을 배우게 될 거예요. 제일 먼저 그 파이널 컷 프로 소프트웨어의 유저 인터페이스부터 조금 익히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널 컷 프로는 맥킨토시에서 주로 사용하게끔 설계가 된 소프트웨어고요. PC에서 굳이 하려면 방법이 없지는 않습니다. PC에서 애플 OS를 이뮬레이션에서 돌리게 되면 파이널 컷 프로를 쓸 수는 있는데 그 외의 방법으로는 어렵겠죠. 자, 맥킨토시 데스크탑을 여러분들이 보고 있고요. 맥킨토시에 Dock이라는 그 소프트웨어를 미리 넣어놓고 여는 장소가 있어요. 밑에 이렇게 마우스를 밑으로 가지고 가면 Dock에 소프트웨어들이 들어가 있고요. 파이널 컷 프로 이렇게 생긴 아이콘입니다. 이 아이콘을 클릭하면 실행이 돼서 열리게 됩니다. 인터페이스를 먼저 보자면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다른 소프트웨어와 다른 것, 다른 소프트웨어는 이 모니터가 두 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특히 프리미어 같은 경우 혹은 다빈치 리저브 같은 경우에는 모니터를 두 개로 나눠서 하나는 미디어를 볼 수 있도록 해놓은 창이고요. 두 번째 창은 타임라인에 영상을 집어넣었을 때 그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보는 모니터가 따로 두 개가 구분이 되어 있는데 파이널 컷 프로에서는 어차피 미디어에 있는 영상을 볼 때와 또 타임라인에 있는 것을 볼 때와 동시에 봐야 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창을 하나로 통일을 했고 미디어에서 인점 아웃점을 정할 때는 오른쪽에 이렇게 보여주게 되고요. 이것이 타임라인에 들어갔을 때도 이 창에서 보여주도록 했습니다. 이 공간의 효율화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주로 저랑 다루게 될 것은 케냐랑 남아공의 그 우리 대학에서 갔던 글로벌 리더십 프로그램 그때 촬영했던 푸티지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실습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일단 맨 왼쪽은 그 하드디스크 혹은 라이브러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라이브러리와 이벤트 개념을 조금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라이브러리다 하면 가장 큰 폴더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지금 이렇게 4개의 이벤트가 되겠죠. 이벤트로 이렇게 아이콘을 꾸민데도 이유가 있을 거예요. 먼저 실제로 하드디스크에 어떤 형식으로 어떤 형태로 이 미디어가 정리되어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장 하드디스크고요. 그 안에 보면 케냐 남아공 라이브러리가 존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콘으로 정리가 되어 있고요. 하나의 아이콘은 사실은 이벤트를 의미하는데 이벤트가 여러 개가 모여서 라이브러리를 만든다. 가장 큰 폴더 개념이에요. 얘를 더블 클릭하면 사실은 파이널 컷 프로가 열리긴 하는데 이 안에 있는 내용을 보고자 할 때는 마우스로 오른쪽 클릭을 해서 패키지 내용 보기를 하셔야 됩니다. 오른쪽 클릭 안 하고 내용을 볼 수 있는 방법은 없는데요. 패키지 내용 보기를 한번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날짜별로 폴더가 정리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촬영할 때부터 그날 백업할 때 이벤트를 날짜 그리고 무엇을 촬영했는지 주요한 이벤트의 내용을 이렇게 저희들이 기재를 해서 우리가 폴더를 만들어 놨습니다. 자, 이 아이콘을 여러분들이 한번 봤기 때문에 다시 돌아와서 여기에 이런 이벤트 하나하나가 그날 찍었던 내용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영상들을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서 오른쪽 왼쪽으로 스키밍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스키밍을 해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스키밍을 할 때 사운드가 어떤 사운드가 들어가 있는지를 보려면 오른쪽 하단 중앙부에 보면 스키밍 할 때도 오디오를 들을 수 있도록 얘를 키게 됩니다. 그러면
영상뿐만 아니라 오디오까지 보게 되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고요. 타임라인에 들어가서 작업한 내용도 볼 수 있는데 사실은 평소에는 저는 이걸 꺼놓습니다. 왜냐하면 영상만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는데 오디오까지 들리면 좀 시끄럽거든요. 그래서 얘는 보통 꺼놓습니다. 그 Shift S를 누르면 얘를 껐다 켰다 할 수 있는데요. Shift S를 눌러보죠. Shift S를 누르면 껐다 켰다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 버튼, 요거는 저 비디오의 그 스키밍인데요. 그냥 S예요. S를 누르면 스키밍이 꺼졌다 켜졌다 하는데, 스키밍을 끄고 나면 제가 마우스를 이렇게 드래그를 이렇게 클릭해서 드래그 하지 않는 한 마우스가 위에 가 있을 때 영상을 프리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S를 다시 누르면 이렇게 플레이백 헤드가 파킹 되어 있다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파킹 되어 있는, 다시 저 오디오를 끌게요. Shift S. 요 플레이백 헤드를 굳이 클릭해서 드래그를 안 하더라도 마우스가 이렇게 위에 가서 좌우로 움직이면 어디든 영상을 볼 수 있는 요 스키밍이 able 혹은 disable이 될 수 있다. S를 누르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요런 그 몇 가지들은 여러분들이 외워놓는 게 좋습니다. 외워야 될 것 중에서 몇 가지만 더 소개를 하면, 자, 영상 중에 내가 사용을 하고자 하는 영상이 있다. 그러면 얘를 어디부터 어디까지 쓸지를 여러분들이 정할 수 있습니다. 자, 클릭을 하면 이렇게 선택이 되는데요. 만약에 여기서부터 쓰겠다. 그러면 여러분들 키보드에 I. 그러면 인점이 설정이 됩니다. in의 맨 앞 글자 I. 그리고 나는 여기까지 쓰겠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스키밍 요 헤드를 놓고 O를 누르면 아웃점이 설정이 됩니다. 그래서 인점과 아웃점이 설정이 되고 얘를 타임라인 안에다가 넣어서 여러분들이 직접 편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미디어 풀 안에 들어가 있는 영상의 인점과 아웃점을 설정하기 위해서 보는 요 모니터와 또 타임라인 안에 들어가 있는 영상을 편집 작업을 하면서 보게끔 되어 있는 모니터가 별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에 들어가 있다. 물론 이 윈도우에서 이걸 두 개로 나눌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더 효율적이라고 애플이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설계할 때부터 이렇게 했죠. 자, 그래서 맨 왼쪽은 미디어 라이브러리를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라이브러리에 들어가 있는 것을 제가 이렇게 집어넣어 놨고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촬영한 영상 클립들을 파이널 컷 프로로 불러드리고자 할 때는 이곳에다 놓고 마우스 오른쪽으로 눌러서 Import Media 혹은 Command I를 누르게 되면 창이 뜹니다. 자,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외장 하드가 있고요. 그 위에는 페이스타임이라고 그 맥킨토시 위에 있는 영상 카메라를 선택을 해서 영상을 직접 녹화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필요한 건 요거 아니고요. 외장 하드에 있는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장 하드에 졸업식 때 촬영한 내용인데요. 요걸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선택을 하고 맨 위에 보면 Add to Existing Event, 이거는 이미 존재하는 이벤트에다가 불러올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새로운 이벤트를 만들 텐데 어느 라이브러리에다가 이 라이브러리를 정할 수가 있어요. 지금 케냐 남아공 라이브러리에다가 하겠다고 그런 건데 이렇게 안 하고요. 다시 나가보죠. 라이브러리를 하나 만들 거예요. New Library, 가장 큰 폴더 개념이라고 그랬어요. 자, 외장 하드에다 만들 거냐 아니면 내가 지금 쓰고 있는 컴퓨터 안에 있는 하드에다가 만들 거냐. 하드에 뭐 무비스에다가 만들 수도 있지만 보통은 영상 같은 경우에 저는 외장 하드에 주로 담습니다. 그것이 일반 외장 하드든 아니면 레이드가 됐든, 레이드 개념은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지만 지금 외장 하드에다가 넣을 거예요. 그리고 이름은 졸업 축하 멘트라는 폴더를 만들어서 라이브러리를 만들겠습니다. Save. 그러면 졸업 축하 멘트가 라이브러리가 만들어지면서 두 개가 자동으로 들어가는데요. 하나는 오늘 날짜로 뭐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요 날짜는 지금 중요한 게 아니니까
이라고 이벤트를 만들었습니다. 날짜로 적어도 좋고요. 혹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직접 폴더명을 정해도 좋습니다. 자, 그리고 임포트 미디어를 이제서야 누르고요. 그리고 아까 봤던 그 폴더 안에 있는 영상들을 다 선택을 할 거예요. 맨 위에 거 누르고 Shift 키 누르고 마지막 거를 누르면 한꺼번에 선택이 되고요. 그리고 Add to Existing Event, 지금 존재하는 이벤트 안에다가 이 영상 클립들을 넣겠다. 그리고 파일들은 Copy to Library, Leave Files in Place, 두 가지 옵션이 있는데요. Copy to Library, 그러면 지금 제가 외장 하드에 만들어 놨던 멘트, 그 졸업 축하 멘트라는 라이브러리 안에다가 영상을 카피를 해서 넣겠다, 그런 이야기예요. Copy to Library일 때는. 그런데 두 번째, Leave Files in Place,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아까 외장 하드에 요게 이제 지금 제가 만들어 놓은 라이브러리고요. 그리고 이미 촬영했던 내용들, 얘네들을 요 안에다가 카피를 하는 경우와, 혹은 여기에 그냥 놔두고 여기에 영상은 그대로 하나만 놔두고 이 안에서 얘네들을 갖다가 연결만 시켜주는 그런 두 가지 옵션이 있어요. 굳이 하드디스크를 두 번 같은 내용을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 Leave Files in Place에다가 놓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외장 하드라기보다는 메모리 스틱 안에 녹화된 영상이라면 Copy to Library를 선택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다시, 내가 카메라 안에 들어가 있던, 캠코더 안에 들어가 있던 메모리 스틱을 거기에 녹화된 영상이라면 Copy to Library를 해서 제가 촬영한 영상들을 복사를 해 놓는 것이 맞습니다. 보통 예전에 테이프에서 그렇게 영상들을 컴퓨터로 갖고 오는 것은 임포트라는 개념보다는 캡처라는 단어를 많이 썼었어요. 근데 어찌됐든 지금은 임포트를 할 때 카피를 할 거냐 아니면 그 장소에 그냥 놔둘 거냐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키워드. 키워드는 여러분들이랑 조금 다른 챕터에서 조금 얘기를 하기로 하겠는데요. 키워드에 체크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오디오 롤. 지금은 이 영상에서 녹화했던 그 오디오와 그 다음에 캠코더가 아닌 마이크에 별도로 저장했던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통은 두 가지 중에 어느 오디오를 쓰더라도 다 다이얼로그나 아니면 멘트니까 다이얼로그로 맞추면 되겠어요. 근데 오토매티컬리 해놓으면 자기가 알아서 다이얼로그냐 이펙트냐 뮤직이냐를 선택을 하는데, 어떤 때는 잘 맞춰요, 파이널 컷 프로가. 근데 어떤 때는 조금 그 오류를 범할 때도 있어요. 저는 다이얼로그라고 지금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트랜스코딩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내가 촬영한 영상이 압축된 영상이 있을 경우가 있어요. 소니도 그렇고 캐논도 그렇고. 블랙매직 디자인에서 나온 카메라는 압축을 안 하게끔 우리가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통은 압축된 영상을 메모리 스틱에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파이널 컷 프로로 가지고 오면서 옵티마이즈 미디어로 만들어낼 거냐 라고 묻는 거예요. 보통은 퀵타임, 프로레스, 하이 퀄리티 혹은 프로레즈로 바꾸면서 422 파일 포맷으로 영상을 변형을 시킵니다. 다시 트랜스코딩을 한다는 얘기예요. 파이널 컷 프로가 좋은 퀄리티를 유지하면서 부드럽게 돌아가기 위해서. 그 밑에 거는 Create Proximity. 이거는 이제 노트북이나 지금 내가 지금 작업하고 있는 이 컴퓨터가 노트북이나 아니면 영상이 좀 플레이하기에 좀 느린 컴퓨터다, 그럴 경우에는 받아들일 때 이 작은 파일로 만들어냅니다. 여기 잠깐 요걸 클릭을 하면 요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Select create copies of media optimized for smaller file size and transfer editing performance. 그리고 encoded as Apple ProRes 422 proxy. 422 proxy라는 작은 파일로 만들어서 에디팅 퍼포먼스를 높이고자 할 때는 얘를 선택을 하고요. 그리고 내가 캠코더에 촬영한 영상보다 더 좋은 영상으로 받아들여서 파이널 컷 프로가 제대로 작동하게 하려면 Create Optimize Media를 체크를 합니다. Select Create 뭐라고 써 있었죠?
Select create high quality copies of media for optimized editing, encoded as Apple ProRes 422. 그러니까 이렇게 바꿔놓으면 좋은 영상으로 작업을 하게 된다. 이거 밑에 거는 작은 영상으로 빨리 작업하고 나중에 렌더 걸 때는 내가 원래 갖고 있던 원본으로 렌더를 건다. 뭐 이렇게 두 가지 옵션이 트랜스코딩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analyze and fix. 분석하고 수정을 한다. 뭐 요 옵션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analyze video for balance color. 컬러가 화이트 밸런스를 얘기를 할 텐데요. 분석을 해서 색깔을 맞추도록 해라. 혹은 그 밑에 거 find people, consolidate find people results, 뭐 create smart collection after analysis. 뭐 요 두 가지는 사실은 저는 사용을 잘 안 하는데요. 이게 한 명이 촬영된 거냐, 두 명이 촬영된 거냐, 아니면 그룹이 촬영된 거냐를 이 스마트 컬렉션에서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뭐 맞을 때도 있는데 안 맞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용은 잘 안 합니다만 find people이라는 옵션을 체크를 할 수도 있다. 근데 시간이 조금 더 걸리지요. 보통 캡처 받을 때 급할 때는 바로바로 캡처를 받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뭐 하루 종일 뭐 한 3시간 정도 이상 촬영한 거다라고 할 때는 뭐 퇴근을 하면서 그 파이널 컷 프로에 명령을 주고 가죠. 아, 이거 캡처를 받는데 다 받고 나서 색깔이나 사람들을 다 분석을 해서 네가 가지고 있으렴. 더군다나 요 옵티마이즈 미디어로 바꿔놓으렴 라고 하고 가면 밤새 파이널 컷 프로가 그 작업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 밑에 Analyze and Fix Audio Problems. 오디오 문제가 있다면 분석하고 고쳐놔라. 그리고 Separate Mono and Group Stereo Audio. 이 얘기는 이제 그 모노와 그룹 스테레오 오디오를 이렇게 따로 분리를 시켜놔라 뭐 이 얘기인데요. 요 이야기는 사운드 할 때 조금 더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Remove silent channels. 녹음할 때 그 먹통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사운드 마이크가 꽂혀 있지 않아서 채널 중에 사용이 되지 않은 채널은 아예 remove 삭제하고서 그 캡처를 받아라. 그래서 Analyze and Fix를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잘 활용은 안 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Close Window after starting import. 임포트를 시작하고 나면 윈도우를 닫아라. 자, 어찌됐든 요 그 existing 이벤트에다가 하도록 다 명령을 줬습니다. 그리고 import selected라는 버튼을 누르게 되면 임포트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미 다 끝났습니다. 이렇게 영상을 여러분들이 가져다가 사용할 수 있고요. 이것은 라이브러리를 직접 임포트 했을 경우, 그리고 요 밑에 거는 지금 이미 작업을 하고 있는 라이브러리를 여러분들한테 소개한 겁니다. 잠깐 또 하나를 말씀드리면 인터페이스에 대한 소개였기 때문에 여기 보게 되면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 중에 all 클립이냐 아니면 그 안에 옵션 중에 hide rejected, no ratings or keywords, favorites, 뭐 rejected, unused 이 클립들을 보는 방법이에요. 요 내용은 조금 이따가 소개를 더 하도록 하고요. 인터페이스를 위주로 보겠습니다. 요 버튼을 누르면 리스트 뷰로 보게 돼 있고요. 리스트 뷰로 봤을 때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 이제 파일 네임이 있고 스타트 시작 부분과 끝나는 부분의 타임 코드 그 길이를 이야기를 하겠죠. 전체 길이는 여기 나옵니다. 7분 20초 28프레임, 6초 23프레임, 37초 12프레임, 그리고 언제 만들어졌는지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비디오 롤은 비디오다 혹은 이 안에 보면 타이틀이다. 그리고 롤이 여러 가지를 저희들이 유저가 직접 편집을 할 수가 있고요. 아까 이야기했던 오디오도 다이얼로그인지 아니면 이펙트인지 아니면 뮤직인지. 그리고 카메라 네임은 지금 언타이틀드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있는 이 컬럼이죠. 컬럼을 우리가 더 섬세하게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촬영할 때 그 릴의 이름을 집어넣을 수도 있고 씬 넘버를 넣을 수도 있고 같은 씬 안에서도 샷을 쓸 수도 있고 그 같은 샷이 보통 여러 번
같은 샷을 실수로 하든 뭐 찍게 되면 take라는 단어를 쓰는데, 같은 샷 안에서도 take가 여러 번 찍혔다 그러면 그 take도 쓸 수가 있고요. 미디어의 start, end, frame size, video frame rate,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더 체크를 해서 넣을 수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file type 혹은 뭐 codec, 그러면 그 내용들이 여기 다 이렇게 들어갑니다. QuickTime Movie, 그 다음에 코덱은 DJI, 뭐 이런 코덱으로 이렇게 찍힌 거를 볼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찍힌 것을 내가 파일 타입을 앞에다 놓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드래그해서 옮길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나는 스타트 엔드가 중요한 게 아니고 뭐 듀레이션이 더 중요하다 그러면 듀레이션으로 놓고, 이 중에 내가 ascending order, 뭐 ABCD로 말하자면 ABCD로 하든지 아니면 Z부터 하든지 그 순서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길이도 짧은 거부터 이렇게 긴 거로 가도록 놓여 있는데, 이것도 내가 바꾸게 되면 맨 앞에 있는 것이 가장 길게 촬영한 것을 앞에다 놓고 점점 짧아지는 순서로 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리스트 뷰로 볼 때는 더 섬세한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다시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아이콘 뷰로 바뀝니다. 아이콘 뷰로 놨을 때 이 사이즈에 관련된 이야기를 또 할 텐데요. 오른쪽에 있는 이 필름 스트립을 보면 영상을 얼마나 크게 볼 거냐, 이렇게 작게 놓으면 여러 개를 썸네일 뷰로 볼 수 있고요. 이렇게 크게 하면 굉장히 크게 볼 수 있죠. 대신에 이 하나하나 이렇게 내려가면서 봐야 되니까 둘 다 장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중간에 놓고 보통 2개 내지 3개를 한 화면에서 볼 수 있도록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거를 보면 시계 스탑워치가 그려 있는데요. 1초 단위로 혹은 2초 단위로, 30초 단위로, 10분 단위로 이렇게 보게끔 설정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보면 2초 단위로 이렇게 볼 수 있다. 이것도 2초 단위로 볼 수 있다. 근데 저는 그냥 전체를 하나의 썸네일로 보기 위해서 5에다가 놓고 봅니다. 그리고 그룹은 카메라 네임으로 할 거냐, 아니면 카메라 앵글로 할 거냐, 혹은 컨텐츠가 만들어진 날짜로 할 거냐, 그리고 뭐 여러분들이 그 원하는 걸로 할 수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DJI 오스모로 촬영한 것과 그 다음에 블랙매직으로 촬영한 것이 공존합니다. 같은 날짜에도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주로 DJI로 찍은 것이 많이 보여지는데, 이거 말고 하나의 날짜로 보게 되면 DJI로 찍은 것과 블랙매직으로 찍은 것이 공존을 합니다. 블랙매직으로 찍은 것과 DJI로 찍은 것, 이럴 경우에는 그 카메라 네임으로 하는 것이 유리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당연히 그 안에서도 소트 할 때는 이 컨텐츠가 그 제작된, 녹화된 순서로 카메라 안에 그 날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순서대로 보이도록 해 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웨이브 폼을 키게 되면 오디오가 같이 보여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걸 키게 되면 이제 플레이백이 그 지속적으로 계속 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요거는 그냥 언체크 했습니다. 그리고 특정 컨텐츠를, 그러니까 클립을 찾고자 할 때는 지금 여기에는 다 이렇게 번호로 되어 있어요. 제가 굳이 여기다 놓고 뭐 무슨 케냐 나이로비 공항 뭐 클립 1, 클립 2 이런 식으로 네이밍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그냥 저 번호로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직접 찾겠다 그러면 여기다 놓고 32, 그러면 32가 들어간 영상들만 따로 추출을 얘가 합니다. 지금은 필요가 없고요. 자, 그래서 클립들을 보는 방법 같이 알아봤습니다. 자, 그 다음 것은 뭐냐면 요것은 이제 미디어를 보고자 했던 거고요. 물론 이제 외장하드나 뭐 이런 것을 안 보고 그냥 바로 미디어만 보려면 얘를 한번 다시 클릭을 하면 더 스페이스를 넓게 쓸 수 있는데, 저는 이렇게 켜놓는 것을 선호합니다. 두 번째는 미디어 관련된 탭이에요. 요 안에 보면 사진, 그 다음에 뭐 어퍼처, 요거는 이제 어플리케이션들을 얘기를 해요. 포토라는 그 사진이라는 어플리케이션, 그 다음에 어퍼처라는 어플리케이션, 가라지밴드, 아이튠즈, 그 다음에 뭐 사운드 이펙트,
뭐 이런 그 음향, 사진, 그 미디어를 찾아올 수 있는 탭이 되겠고요. 나중에 또 이야기를 하겠지만 여기 있는 것들도 마찬가지로 시간을 위주로 보거나 아니면 장르를 위주로 보거나 그 다음에 그 음향의 이름으로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스쿠바 다이브라고 했다. 물소리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베트남에서 싸우는 소리다. 그 다음에 피아노 발라드다. 그 다음에 트럭 폴어웨이, 트럭이 뒤로 이렇게 물러나는 소리. 그 다음에 뭐 노래소리, 뭐 이렇게 같이 다 섞여 있는데요. 사운드 이펙트 안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제가 갖고 있는 아이튠즈에 있는 노래들도 여기 다 볼 수 있습니다. 창이 신념 공원이란 이거는 그 녹음하기 위해서 전문 그 나레이터한테 녹음을 했던 내용인데, 그런 내용도 아이튠즈 안에 들어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바로 서치하고 그리고 이 안에 드래그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게끔 되어 있답니다. 물론 이제 아까 봤던 사진들도 원하는 사진들을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서 드래그해서 이 안에 사용할 수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타이틀과 그다음에 그 제너레이터를 이렇게 두 개를 묶어서 탭으로 하나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타이틀 안에 열면 3D Cinematic Build Out Bumper Opener 뭐 Credits, Elements, Lower Third 이렇게 구분을 해서 들어가 있는 거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프리뷰를 하고자 하면 이런 굉장히 다양한 lower third, elements, credits 이렇게 구분된 것들을 쓸 수 있고요. 백그라운드에서 쓸 수 있는 것들도 있답니다. 이건 나중에 이펙트 할 때 좀 더 깊게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탭은 미디어냐, 그러니까 영상이냐, 미디어냐, 혹은 타이틀과 제너레이터냐 이런 탭으로 한 곳에서 볼 수 있도록 인터페이스를 마련을 해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영상을 보고 있을 때 과연 내가 이만한 사이즈면 이게 몇 프로짜리인지 여러분들이 감을 못 잡을 텐데요. 여기에 그것이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요 윈도우가 내가 이렇게 더 작게 보겠다. 그래도 요 안에 딱 이 사이즈에 맞게끔 보여지는 옵션이 있어요. 걔가 바로 핏입니다. 여기에 맞도록 표출을 해라. 하지만 25%를 내가 꼭 보고 싶다. 25%인 경우고요. HD에 25%, 50%, 그리고 100%. 100%일 때 실제 레졸루션을 이야기를 합니다. 100%일 때는 내가 이거를 이렇게 줄여도 다 커버가 안 돼요. 그래서 보통은 사용할 때 핏에다 놓고 사용을 한답니다. 그리고 뷰 안에 보면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show video scope, 이건 나중에 이제 컬러 커렉션 할 때 제가 이야기를 할 테지만 이렇게 스코프들을 보여줍니다. 벡터 스코프, 뭐 parade, 그다음에 뭐 RGB overlay, 루마, hide video scope, command 7인데요. hide 했고 show angles. 요거는 보통 멀티캠 에딧 할 때 사용하는 건데 지금 두 개를 보여주기도 하고 네 개를 보여주기도 하고 할 수 있습니다. Show both fields. 이거는 우리가 잘 사용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프로그레시브로 촬영을 한 거지 아니면 우리가 지금 촬영할 때는 프로그레시브가 아닌 이 주사선으로 이렇게 따로 분리한 것을 작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요 얘기는 그냥 상식으로 나중에 잠깐만 언급을 할게요. 그 다음에 퀄리티는 better quality. 영상을 볼 때, 잠깐 요거는 better quality가 있고 better performance가 있어요. 영상의 질을 좋게 할 거냐 아니면 영상 질보다는 보일 때 실시간으로 끊김이 없이 보일 거냐 요 두 가지의 차이인데요. 여러분들 컴퓨터가 좋은 컴퓨터다라고 하면 better quality에다 놓고 해도 무방하고요. 컴퓨터가 조금 느리다. 그리고 HD를 돌리기에도 좀 버겁다. 그러면 better performance에다 놓으면 영상이 조금 이미지는 떨어져도 보여지는 데는 문제가 없도록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디어일 경우에 옵티마이즈드로 할 건지 아니면 프록시로 할 건지를 보여주게 돼 있는데 프록시로 하게 되면 만들질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보여질 수가 없습니다. 옵티마이즈드로 하면 옵티마이즈드로 보게 되고요. 만약에 아까 그 임포트 할 때 옵티마이즈드 중에 프록시를 해놨다 그러면 굉장히 작은 파일로 영상을 보기 때문에 굉장히 부드럽게 보겠죠. 그리고 최종 렌더 할 때는 원본 파일로 렌더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작업 속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 중에 하나일 거예요. 특히 노트북에서 작업할 때 그렇게 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채널을 알파 채널로 볼 거냐 레드 채널로 볼 거냐 뭐 이렇게 나눠서 보겠는데요. 알파 채널로 우리가 만들질 않았기 때문에 보여지질 않습니다. 뭐 물론 레드도 마찬가지로 레드는 이제 그 레드 채널로만 보게 되는 거고요. 그린 혹은 블루 이게 무슨 컴파지팅 작업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채널은 모든 것을 다 담은 채널로 보게 설정을 했고요. Show Title Action Safe Zone 그 요즘에 방송에는 액션 세이프나 타이틀 세이프 존이 그렇게 의미가 크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방송국에서 4:3 모니터를 이렇게 보내는 게 아니니까. 하지만 이제 요걸 키게 되면 액션 세이프 존이 있고 타이틀 세이프 존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액션 세이프 존하고 타이틀 세이프 존이 이제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요거는 이제 액션 세이프 존입니다. 요거 바깥으로는 애니메이팅을 잘 하질 않고요. 그 다음에 타이틀 세이프 존 요거 바깥으로는 또 이런 글씨 같은 거를 잘 쓰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잘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모니터마다 송출하고 수신하면서. 근데 요즘엔 디지털로 바뀌면서 이 의미가 조금은 적어졌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켜놓고 너무 이런 글씨들을 밑에다가 붙여놓는 거는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요 타이틀 세이프 존을 켜놓고 이걸 넘어가지 말아야지라고 정하고 작업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레인지 체크 지금 루미넌스 이런 데에 루미넌스를 체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츄레이션 체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올 두 개를 다 요거는 이제 보통 촬영할 때부터 여러분들이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어서요. 편집할 때는 컬러 커렉션 하면서 물론 다 제어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맨 오른쪽에 상단에 보면 이렇게 버튼이 3개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는 브라우저를 볼 거냐 말 거냐. 스페이스를 더 넓게 쓰게 되겠죠. 근데 대부분 작업할 때 여기 있는 것을 저는 뭐 액세스를 하니까 이거를 끌 일은 별로 없다고 봐야 되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 요거는 타임라인 없이 보게 되는데 이것도 그닥 많이 쓰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보려면 그냥 차라리 여기 있는 이 풀 스크린 모드로 놓고 이렇게 보는 것이 더 섬세하게 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키보드의 왼쪽 상단에는 에스케이프 버튼을 누르면 원 상태로 돌아가고요. 타임라인 다시 체크를 했어요. 그리고 인스펙터 버튼인데요. 얘를 누르면 오른쪽에 있는 스페이스가 있다 없다 하게 되는데 얘는 뭐 하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무슨 그 영상에다가 작업한 어떤 내용들이 있으면 그 내용들을 다 오른쪽에서 제어를 할 수 있는 버튼입니다. 그리고 얘를 누르게 되면 만약에 이제 타이틀이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텍스트 타이틀을 제어할 수 있는 인스펙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텍스트 여기 집어넣은 텍스트가 관련된 부분은 이렇게 따로 준비가 됐습니다. 그리고 영상에 관련된 거다 그러면 이 영상에 관련된 것에 대해서 블렌드 모드나 아니면 뭐 트랜스폼 이것도 이렇게 열게 되면 그 안에 로테이션이나 포지션이나 스케일이나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크롭도 마찬가지입니다. 왼쪽 오른쪽을 어떻게 자를 거냐. 그 다음에 디스토트 이 각각의 점들을 어떻게 바꿀 거냐.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스테빌라이제이션, 롤링 셔터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시간을 내서 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아이콘을 누르게 되면 영상, 비디오에 관한 인스펙터가 되겠고요. 그 옆에 있는 마이크 스피커의 아이콘은 얘는 오디오 인스펙터입니다. 오디오만 별도로 선택을 해서 여러분들이 제어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인포메이션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 영상에 대한 정보가 다 보여지게 됩니다. 파일명은 v1-0004 DJI 00012. 노트는 제가 적은 게 없고요. 비디오로는 비디오냐 타이틀이냐, 오디오로는 다이글로그냐 뭐냐, 그 다음에 스타트는 뭐 이렇게 이때 시작하고 끝나는 건 이때 끝나서 듀레이션은 2초 2프레임이다. 코덱은 애플 프로레스 4돌돌 하이 퀄리티로 했다. 이미 다 컨버트가 됐기 때문에 그렇죠. 오디오 아웃풋은 하나다. 샘플 레이트는 48kHz다. 오디오 컨피규레이션은 원 모노다. 이건 뭐 마이크가 모노로 했던 거니까 그렇고요. 카메라 이름은 굳이 적자면 이게 DJI 오스모로 촬영한 거니까 오스모 이렇게 적을 수가 있고요. 이벤트는 2017년 8월 4일 나무 심기 안에 이게 들어가 있대네요. 로케이션은 그레이트파이어 HD라는 외장 하드에 들어가 있고, Reveal in Finder에다가 누르면 지금 내가 보고 있던 영상의 그 클립을 이렇게 파인더에서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그리고 프락치냐 오리지널이냐, 프락치는 지금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오리지널이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는 베이직으로 보고 있는데 제너럴로 보면 또 다른 것이 보여져요. 이 안에는 real name, scene, 그 다음에 take, 이런 그 카메라 앵글 이런 것들을 더 상세하게 적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들은 사실은 멀티캠 에디팅 할 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요. 이것은 멀티캠 편집할 때 제가 별도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extended, 더 내용이 많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오디오에 관련된 거 그쵸?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뭐 전문적으로 쓰는 것들이니까 이런 것들. 보통은 제너럴에다가 놔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명칭을 따로 정해서, 제너럴이 아니고 내가 필요한 것만 따로 해서 세이브를 하고 그거를 따로 불러올 수도 있는데요. 일단은 이렇게 여러분들이랑 알아봤고요. 그 밑에 이제 중반부에 보게 되면 파이널 컷 프로가 다른 소프트웨어랑 많이 다른 점이 있어요. 다른 점이라면 타임라인에 들어가 있는 클립들의 형태인데요. 다른 어플리케이션, 프리미어 프로, 다빈치 리조프, 그 외의 프로그램들도 있지만, 그런 경우에는 다 트랙 베이스로 클립을 다룹니다. 트랙 베이스다 그러면, 트랙이 있어서 비디오 트랙에는 비디오만 들어가고, 오디오 트랙에는 오디오가 들어가고, 그 원래 기본, 레이어, 트랙 위에다가 보통 하나씩 더하게 되면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근데 파이널 컷 프로는 조금 독특하게, 트랙 베이스라기보다는 스토리 라인을 위주로 하고, 세컨더리 스토리 라인이거나, 그 위에다가 이렇게 어태치를 시키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 요 내용은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을 다시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미 타임라인에다가 이렇게 영상을 집어넣어 놨는데, 그 이후에 어떤 형태로 영상들을 집어넣을까에 대한 것이 세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insert. insert는 기존에 있던 영상을 좌우로 이렇게 벌려서 영상을 삽입해서 편집을 하는 형태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append edit이라고 해서 내가 영상을 선택을 하고 여러분들 키보드에 E를 누르게 되면 무조건 타임라인 맨 뒤쪽으로 해서 영상이 들어갑니다. 한번 제가 얘를 선택하고 한번 해보죠. 여러분 키보드에 E를 누르면 아까 요 끝에 있던 거 바로 그냥 이렇게 끝으로 들어가는 게 볼 수가 있어요. 다시 얘를 in.out.i 그리고 5를 눌러서 in.out.을 설정하고 플레이백 헤드를 어느 곳에다 놓고, 그리고 여러분들 키보드에 요 insert edit W예요. W를 누르면 요 지금 플레이백 헤드가 있는 곳을 기점으로 좌우로 나누고 이 영상에 in.out.이 들어갑니다. 자, 얘를 선택하고 W를 눌렀더니 아까 있던 곳에서 요만큼을 집어넣고 이렇게 원래 기존에 있던 걸 나누는 걸 볼 수 있어요. 커맨드 Z 누르면 되돌리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위에다가 넣겠다 그러면 이렇게 위에다가 넣을 수 있고요. 키보드는 Q입니다. Q. 자, 선택하고 Q를 누르면 세컨더리 스토리 라인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게 돼요. 보통 요 밑에 본 스토리 라인은 primary 스토리 라인이라고 하고요. 그 위에 어태치 되는 거는 secondary 스토리 라인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자, 커맨드 Z. 그리고 마지막에는 overwrite이 되는데요. overwrite은 내가 이렇게 선택한 부분을 얘로 덮어쓰기를 합니다. 요거를 하게 되면 이제 그 D를 누르는데요. D를 누르거나 아니면 요 버튼을 누르는데 D를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D를 눌렀더니 아까 insert edit은 원래 있던 기본 클립을 좌로 우로 이렇게 벌려놓고 원 소스의 길이는 그냥 남아있는 상태에서 전체 길이가 길어지도록 영상을 집어넣는데 비해서 지금 오버라이트를 해버리면 아예 그냥 덮어쓰기를 해버려요. 인점과 아웃점을 정한 영상이 덮어쓰기를 한다. 자, 다시 한번 차이를 볼게요. 여기다 놓고 인서트를 하면 기존에 있던 영상을 좌로 우로 벌리고 요 영상이 들어가기 때문에 전체 길이가 늘어납니다. 그쵸? 늘어났어요. 자, 그런데 요번에는 오버라이트를 누르면 그냥 덮어쓰기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전체 길이는 줄어들 수도 있다. 요 버튼들을 잠깐 봤고요. 그 외에도 이제 이 영상을 집어넣을 때 오디오만 집어넣을 거냐 혹은 비디오만 집어넣을 거냐를 선택하는 요 버튼이 있어요. Shift 2, Shift 3. 그다음에 그 다음 버튼은 툴들이 있는데요. A는 요건 외워놓는 게 좋습니다. A는 그 arrow를 뜻하는 버튼이고요. 그다음에 T는 트림을 하고자 할 때 T를 누릅니다. 자, 한번 눌러보죠. T. 요 툴이 바뀐 걸 볼 수 있죠. 다시 A, arrow, T, 트리밍 툴로 바뀐 걸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포지션. 요 포지션에 대한 거는 나름 파이널 컷 프로에서는 유용하게 쓸 때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보죠. P 누르면 꽁지가 없는, 꼬리가 없는 마우스로 변해요. 커서로. 얘는 뭐 하는 거냐? 자, A를 눌렀을 때 꼬리가 있는 걸로 제가 영상을 땡기면 땡겨지나요? 안 땡겨지나요? 물론 지금 트랜지션이랑 바뀌긴 했어요. 요 트랜지션 한번 땡겨 볼게요. 아무리 땡겨도 얘는 그 자리로 갑니다. 얘를 이렇게 드래그해서 바꾸지 않는 한 영상도 마찬가지예요. 얘를 아무리 바꾸려고 해도 얘랑 얘가 바뀌지 않는 한 바뀌질 않지만 P로 한번 놓을게요. P로 놓으면 얘를 드래그하면 이렇게 그냥 잠식한 상태로 바뀝니다. 프리미어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있죠. 근데 파이널 컷 프로에서는 P로 놔야만 이것이 가능하도록 해놨어요. 자, 다시 A로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Range Selection이라는 R을 선택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렇게 인점과 아웃점을 타임라인에서 설정을 할 수 있도록 됩니다. 마찬가지로 인점, 아웃점 레인지 툴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거는 블레이드 B인데요. 얘를 누르게 되면 잘립니다. 잘렸다는 얘기는 A로 얘를 잘린 것을 볼 수 있죠. 원상복귀 시켰고요. 그 다음에 줌 툴로 보면 이렇게 줌인해서 들어가는데 굳이 이렇게 안하고 커맨드 플러스를 누르면 줌인해서 들어갑니다. 커맨드 마이너스를 누르면 줌 아웃이 됩니다. 그리고 Shift Z를 누르면 타임라인에 보여지는 클립들을 요 스페이스 안에 다 보여질 수 있도록 합니다. Shift Z. 자, 지금 땡 소리가 났는데 요 한글로 되어 있을 땐 안 돼요. 영문으로 바꿔놓고 Shift Z를 누르면 타임라인을 한꺼번에 볼 수 있도록 합니다. 이건 외워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Shift Z입니다. 자, 그리고 핸들을 놓으면 제가 이렇게 좌우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요. H입니다. H. 그 다음에 Z, B, R, P, T, A. 요거는 무조건 외워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플레이백 헤드를 어디다 놓고 플레이를 시킬 때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플레이가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키보드에 J, K, L인데요. J는 Rewind예요. Rewind. 지금 뒤로 가고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다시 K를 누르면 Stop. 그 다음에 L을 누르면 Forward. 자, 그러면 L을 한번 다시 눌러볼까요? L을 누르면 2배속.
한 번 더 누르면 4배속. 한 번 더 누르면 8배속. 한 번 더 누르면 16배속. 한 번 더 누르면 32배속. 64배속. 재밌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K를 누른 상태에서 J를 누르면 한 번 누를 때마다 프레임 바이 프레임. 여기 요 숫자를 한번 봐주세요. K를 누르고 J를 누르면 프레임 단위로 여러분들이 영상을 볼 수 있고요. J를 계속 누르고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슬로우 모션으로 리와인드입니다. 또 반대로 K를 누른 상태에서 L을 누르면 포워드인데 슬로우 모션. 그렇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JKL을 사용을 하면 돼요. JKL 위에 보면 in., out.인 I와 O를 바로 이렇게 액세스할 수 있도록 키보드가 되어 있습니다. 요 JKL과 in., out은 대개 모든 편집하는 소프트웨어에서 공통으로 사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기억을 해놓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툴들을 지금까지 알아봤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아까 얘기했던 그 스키밍, 오디오 스키밍, 그 다음에 이제 솔로라고 그러는데 오디오만 따로 별도로 하는 것, 그 다음에 스냅핑이 있어요. 스냅핑이라는 건 뭐냐면 요 마우스를 잠깐 이렇게 크게 만들고 가볼게요. 얘를 요 근처에 가면 지금은 이렇게 딱 달라붙지 않아요. 근데 요 자석 표시를 켜놓으면 어떻게 되냐면 근처에 가면 지가 알아서 탁 잡아 당깁니다. 이게 편집돼 있는 곳 이렇게 끝에 부분 이렇게 가면 자기가 알아서 스냅핑 달라붙게 됩니다. 스냅핑을 껐다 켰다 하는 것은 N을 누르면 돼요. 여러분들 키보드 N을 누르면 이제는 아주 섬세하게 이렇게 스크러빙도 가능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영상을 누르게 되면 영상 그 스트립을 누르게 되면 보는 그 뷰가 바뀌게 되는데요. 이거는 지금 썸네일 뷰가 아예 없어지고 파일명과 이런 그 웨이브 폼으로만 보게 되고요. 두 번째는 영상이 조그맣게 보이고요. 조금 더 크게 보이고요. 더 크게 보이고요. 아주 크게 보이고 오디오는 그 다음에는 웨이브 폼이 안 보입니다. 그리고 이 전체를 아예 이렇게 라인으로 보게 하는 옵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렇게 놓고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영상을 더 크게 볼 거냐? 요 조절도 가능해요. 줌인 줌아웃, 그렇죠? 그 다음에 앵글을 보여줘라, 뭐 클립 롤을 보여줘라. 이거는 지금은 설정이 안 돼 있으니까 그렇고요. 그 옆에 있는 거는 뭐냐면 요거는 이펙트 브라우저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비디오 이펙트들이 쫙 들어가 있고요. 파이널 컷 프로는 내가 파킹한 곳의 영상을 이 이펙트에서 이렇게 프리뷰를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노이즈를 집어넣는 거, 에이지드 필름으로 보는 거, 에이지드 페이퍼로 보는 거, 그 다음에 아리펙스를 집어넣어서 보는 거, 뭐 오로라를 넣어서 보는 거, 뭐 이렇게 그 이펙트에 파킹을 해놓고 이펙트에 스크러빙을 하면 그 형태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디오 이펙트 뿐만 아니고 오디오 이펙트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이코냐, 이퀄라이저냐, 레벨이냐 뭐 이런 것들을 필터를 이펙트를 볼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 오른쪽에는 트랜지션에 관련된 아이콘들이 별도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펙트를 내가 찾고 싶다 그러면 여기다가 치면 돼요. 예를 들면 디졸브다. 자, 이렇게 세 개만 쳐도 이렇게 찾게 되죠. 요거는 지워 놓습니다. 그리고 오디오 미터를 레벨을 볼 수 있는 것이 있고요. 버튼들과 아이콘들을 쫙 인터페이스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하고 같이 편집을 직접 하는 어떻게 하면 편집을 잘할 수 있나, 혹은 이런 것은 어떻게 편집을 하는 게 좋은가, 편집으로 직접 들어가 보도록 할 것입니다.